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47억 아시아인들의 겨울 최대 축제인 동계 아시안게임이 8년 만에 막으렵니다.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은 오늘 오후 9시 중국 헤이룽장성의 성도인 하얼빈의 국제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개막합니다. 지난 2017년 제8회 삿포로 대회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겨울이 꿈 아시아에 사랑나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당초 2021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개최지 선정 난항이 겹치면서 미뤄졌는데요. 하얼빈은 단일 입후보에 2023년 7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에서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됐고 이후 1년 7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는 역사상 최다인 34개국 약 1,300명이 출전했고 14일까지 8일간 64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합니다. 한국은 총 222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지난 2017년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 이은 2회 연속 종합 2위를 노립니다. 당시 한국은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인 16개를 수확했는데요. 아울러 은메달은 18개, 동메달은 16개를 따냈습니다. 한국은 쇼트트랙에서 6개, 스피드스케이팅에서 2개, 알파인 스키와 프리스타일 스키, 컬링에서 각각 1개씩의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대회를 성대한 무대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거라는 예상인데요. 그래서 힘을 준 게 바로 얼음축제입니다. 중국의 동계 아시안게임 첫 개최지인 하얼빈은 29년 만에 다시 한번 겨울 최대 스포츠 축제의장을 만들어갈 예정인데요. 올해는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의 동계 아시안게임을 테마로 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얼음 조각 작품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베이징의 텐탄공원의 기년전, 타이베이 101 빌딩과 마카오의 성 바울성당 등 세계 유명 건축물이 대형 얼음 조각으로 탄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얼음 조각과 다채로운 행사를 즐기기 위해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편 총 222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의 개회식 기수로는 아이스하키의 이총민과 컬링의 김은지가 선정됐습니다. 최다 금메달인 16개를 수확하며 종합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번 하얼빈 동계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은 언제쯤 나올까요? 8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컬링 믹스더블과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 남녀 500m, 1500m,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100m와 1500m에서 금메달을 노립니다. 하지만 이번 동계올림픽은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대놓고 문화공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하계 아시안게임에 이어 최근 3년 동안 3차례의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잇따라 개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문화공정을 시도해 한국을 자극했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미디어 빌리지 내 식당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중국은 중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 때마다 한국 문화를 자국 문화인 양 홍보를 해 늘 논란이 되어왔는데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취재진이 이용하는 메인 미디어 센터와 미디어 빌리지의 식당에서 제공되는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해 문제가 됐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개막식 당시 한복이 등장하고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에서도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상모를 돌리는 장면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시 광전총국에서 제작을 지원한 쇼트트랙 영화 나라라 빙판 위의 빛에서는 한국 선수들을 반치광으로 묘사해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우려했던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하얼빈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가 백두산 호랑이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의 마스코트는 빈빈과 니니인데요. 백두산 호랑이 암수 2마리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9월 하얼빈시에 호랑이 보호 목적으로 조성된 동북호리먼에서 태어난 새끼 호랑이 2마리를 모티브로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백두산 호랑이는 한국의 상징적 동물인데 하필 백두산 동북 공정을 대놓고 하고 있는 중국이 이것을 마스코트로 삼았는지 한국인들이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은 동북 공정을 통해 우리 민족의 산인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부르면서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는 2023년 3월 제21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로부터 창바이산 지역을 새로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2020년부터 창바이산 지역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록을 추진하더니 결국 목적을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경계하는 이유는 백두산이 자기네 자연유산이라고 더욱더 홍보할 것이고 이를 통해 안 그래도 만주일대의 역사, 문화를 왜곡하는 동북 공정을 해왔는데 더욱더 교묘하게 진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지난 2010년대부터 백두산 일대도 중원문화의 일부라는 장백산 문화론으로 발전했는데요.
중국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백두산을 성산으로 모셨으며 이후 중원까지 왔으니 고로 중국 위역사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속내는 고구려 발해 역사조차 자신들이 역사라고 우기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중국이기에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도 중국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에 우리는 예의주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국 선수들을 위한 응원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문화 및 역사를 왜곡하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동북 공정의 우려 속에 진행된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은 한국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무난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 측의 유일한 도발은 대만 대표팀이 입장할 때 대만 관계자가 아닌 시진핑 주석을 포커싱한 정도였습니다. 이번 선수 입장에서는 각국의 선수가 입장할 때 해당 국가의 고위급 인사의 얼굴을 비춰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대만 선수들이 입장할 때는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대만과 정치적 외교적 갈등에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측 관계자가 아닌 시진핑 주석만 카메라를 담은 것은 분명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당시 한복을 입은 여성을 오성홍기를 든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로 표현하여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소 무난했습니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오성홍기를 위험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전통 의상을 표현한 장면에 어딘가 어설픈 한복이 등장했지만 적어도 베이징 올림픽 때처럼 중국의 소수민족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확실히 이번 대회를 통해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자신들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데 공을 들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과거 베이징 올림픽 당시 수많은 인파를 활용해 현란한 개막식을 준비했던 반면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무대는 증강현실과 자칭 반중력 수트를 활용한 퍼포먼스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자신들의 기술력 과시에 열을 올린 듯한 모습입니다. 잠시 해당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거죠. 예. 와, AR이 창조한 인터랙티브 경기장. 문 덮인 멋있네요. 거대한 산이 등장했고요. 경기장 천정이 극적으로 열리는, 앞서도 딱 열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산 정상에서는 5명의 선수가 초고속 질주를 시작했고 무대 주위에는 스키점프 플랫폼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확실히 중국산 증강현실이 뭔가 자연스럽지는 않아 보입니다. 후방 영상과 무대 위 사람들의 호흡이 맞지는 않는 모습이며 이질감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군무 장면은 K-팝 아이돌보다도 못한 수준의 호흡을 보여주면서 연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려했던 것보다는 개막식이 무난하게 지나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중국에서 열리는 경기의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심판의 편파 판정과 다양한 반칙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선수들이 부디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좋은 성적과 함께 몸 건강이 귀환하길 기원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